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6,500달러 플러스 2%, 이더리움 1,100달러 플러스 4%, 리플, 에이다, 도지 전체 코인들 플러스고요. 빨간색 스테이블 코인 USDT, 테더, USDC, BUSD에서 자금 빠져나가고 비트코인 알트코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FTX, DCG 제네시스 사태가 조금은 진정이 된다는 움직임으로 11월 8일 FTX 사태 이후 15일 이상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스닥 플러스 1%, 비트코인 플러스 2% 안정적인 움직임 나오고 있고, 나스닥도 FOMC 회의록 공개되고 상승이 빠르진 않지만 조심스럽게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고요. 11월 30일 파월 의장 연설 이번 달 한 번 더 남겨두고 있는데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번 상승에서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 월드컵 시작으로 인해서 투자자들 관심이 주시장 코인에게는 낮아졌다 볼 수 있죠. 초보 발표 공지로 비트코인 선물 마진 포지션하고 현물도 비트코인 매수하셔라 공지 드렸습니다. 일전 DCG 제네시스 파산설 나오고 비트코인 하락할 때 매수하셔야 된다 이야기를 한 거죠. 비트코인 16,100달러 2,250만원 부근에서 1차로 5% 매수하고 다시 2차로는 비트코인 15,500달러 최저점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셔라 공지를 했고요. 비트코인은 정확하게 전저점 깨고 15,400달러까지 하락하고 이후에 반등이 났죠. 매수 근거로 카타르 월드컵 호재, 나스닥 미국 거시경제 단기약제 없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도 골드 크로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 나올 수 있다 이야기 드렸고요. 비트코인 선물 타점도 괜찮았지만 비트코인 현물도 15,500달러 여기 최저점에서 매수해서 홀딩 가능한 자리다 공지 드렸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랠리 끝나고 나스닥 코인 재하락 올 수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이 그때까지 얼마나 더 상승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비트코인 15,000달러 이런 자리에서는 코인을 모아 나가야지 쉽게 코인을 매도하셔도 안 됩니다. 겨울에 만약 러시아 전쟁이라도 휴전이 나오면 주식하고 코인 반등이 매우 클 수가 있고요. 국제유가 내려오는 상태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석유 수요 줄어드는데 러시아는 전쟁으로 매일 수조 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전쟁 종료하고 싶을 듯 하고요. 초보 VIP 멤버십 가입은 비트코인 15,500달러 이렇게 하락 온다고 겁먹고 매도하고 또 이번처럼 반등 온다고 따라서 매수하시는 투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중경투하고 함께 하시고요. 비트코인 이번 저점 매수에서 수익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비트코인 15,500달러 여기 최저점에서 매수해두면 편안합니다. 더 이상 비트코인 어디까지 상승하고 내리는지 신경 안 쓰고 계좌 플러스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지켜보면 되죠. 또 하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손해 안 보고 매도를 하면 되고요. 11월 30일 파월 의장 연설 전후로 비트코인 다시 한 번 더 조종을 받으면 알트코인도 추가로 진입할 자리 나오기 때문에 중경도 초보 VIP 알트코인 매수 계획도 최신 공지 참고를 하시고요. 비트코인도 15,000달러 절대 매도하면 안 되는 자리다 이야기 드리지만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982년처럼 나스닥이 다시 내려갈 수도 있지만 1995년 미국 최초 자이언트 스텝 이후 50pb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한 다음 시나리오처럼 2월에 약간만 하락하고 상승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12월 9일 미국 CPI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되는데 95년처럼 나스닥 움직이려면 12월 9일 미국 CPI 인플레이션율 발표에서 인플레이션율이 11월 7.7%보다 확실히 낮아지며 미국이 금리 인상 더 안 하고 경기는 좋아지면서 골디락스로 미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 나스닥 상승하고 코인도 나스닥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요. 코인은 FTX 사태만 정리가 확실히 된다면 반등이 강하게 나와줄 듯 합니다. FTX CEO 샘 뱅크먼 11월 30일 뉴욕 컨퍼런스 참석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가 나왔고요. 개인 트윗통에서도 참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뉴욕 컨퍼런스에는 샘 뱅크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미국 재무장관 제니 옐런, 메타 전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크버그까지 쟁쟁한 인물 나오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샘 뱅크먼 나온다는 것은 특별한 이야기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샘 뱅크먼 바하마에 있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쉽게 결정을 못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번 뉴욕 컨퍼런스 참석하는데 미국 내에서 젤렌스키 인기가 높고 지지도 많이 받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전쟁 복구 위해서도 자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 글로벌에서 자본 가장 풍부한 뉴욕 월가 자주 방문을 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
장기화되면 결국에는 돈이 필요한 거고 미국 금융 제재 받고 있는 러시아에게는 갈수록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은 16,500달러 부근 11선 근처까지 가격이 상승했고요. 비트코인 21선 내려오고 있는데 21선 부근에서 강하게 반등 나올 가능성 존재를 합니다. FTX 사태 이후 15일 정도 시간이 지났고 샘 뱅크먼 또 미국으로 돌아올 정도면 FTX의 후폭풍은 조금씩 정리가 되어 간다는 의미일 듯 합니다. 베리 실버트 그레이스케일도 제네시스 파산을 관련해서 언급을 했고요. 제네시스 파산으로 인해서 DCG나 그레이스케일 손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한 손실이고 시장의 예상만큼 손실이 큰 것은 아니다. 자세한 자료를 공급을 했고요. 코인 시장은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 나오고 나스닥도 거시경제 악재 크지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21선 맞이하러 갈 가능성 높아지고 있고요. 테더 도면서 보면 확실히 8.1% 여기 점선까지 내려오진 않았지만 고점 하락 추세선 내려오고 상승 추세선은 높아지는 삼각수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테더 도면스 상승 추세선 무너지면 8.1% 점선 저항 라인 아래로 테더 도면스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FTX 사태로 인해서 시장이 당장에 놀라서 다수가 코인을 매도했고 스테이블 코인 변경하면서 12월 8일 테더 도미넌스 크게 상승을 한 거죠. 이제는 테더 도미넌스 내려오면서 코인 시장 안정화된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테더 도미넌스 8.1%에서 6.8% 여기 검은색 라인하고 점선 라인 중간에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은색 라인까지 테더 도미넌스 내려온다는 것은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율 하락하는 거시경제 리스크도 코인 시장에 확실히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본격 기관 투자자들 진입하는 단계죠. 테더 도미넌스하고 글로벌 거시경제 보았을 때는 여기 점선 라인은 확실히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볼 수 있습니다. 대신 거시경제 악재 단계였고 테더 도미넌스 내려올 가능성이 크지만 대세 상승보다는 알트 순환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면 36.8%로 11월 21일 37.1%보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더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28,000원에서 보듯이 플러스 8% 알트코인 위주로 반등을 했고요. 비트코인만 상승하는 대세 상승보다는 알트코인하고 같이 상승하는 알트 순환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테더 도미넌스 내려온다고 해도 전체적인 코인 시장 크게 성장하기는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코인의 자본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FOMC 회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FOMC 회로 공개가 되고 나서 패드워치 12월 금리 인상 예상치 보면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24%, 50bp 금리 인상은 75%로 하루 전하고 같은 수치이고요. 연준위원들 최근 발언하고 비슷하게 회록이 공개가 되었고 시장 예상대로 회록 발표가 되었다는 수치일 듯 하고요. 나스닥 QQQ만 보면 플러스 1% 상승에 11월 회록은 이미 시장이 다 아는 이야기 나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월 3일 지난번 FO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 했는지 살펴보면 금리 더 높은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 정점도다 아직 안 했다 이야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율이 아직 불확실하고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율 내려오지만 월간 MON 인플레이션율은 0.4%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율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이 아니고 12월 9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금리 더 올릴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수의 연준위원들은 금리 인상 속도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 과도한 긴축을 계속하면 시장 붕괴되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 고용 시장에서도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긴축 위험이 관찰되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 전년 대비해서 기저효과로 작년 10월하고 11월 인플레이션율 매우 높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율 하락하는 것으로 보이지 인플레이션율 쉽게 하락 못하고 재반등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빠르게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속도 조절은 하겠지만 12월에 50bp 올리고 2월에 25bp까지는 확실히 금리 인상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에 연달아 금리 인상 25bp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야기를 한 거고요. 3월에 25bp 금리 인상 한 번 더 쉬고 인플레이션 수치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FOMC에서 추가로 25bp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속도 조절론이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알트코인 최근 롱숏 청산 규모를 보면 이번 비트코인 반등에 92.1밀리언 24시간 동안 청산이 되었습니다. 청산된 코인 보면 비트코인이 가장 많은 수치고 두 번째 이더리움, 그 다음 라이트코인, 솔라나, 바이낸스 코인, 도지코인, 커브코인, 체링크, 앱토스, 폴리곤, 리플, 이더리움 클래식 순서이고요. 투자자들 솔라나 이번에 반등이 플러스 10% 이상 가게 나왔는데 솔라나 시가총액 낮은데 숏포지션 많이 청산이 되면서 반등도 크게 나왔다 볼 수 있고요. 바이낸스 코인, 도지코인, 라이트코인도 숏포지션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거래소별 움직임 보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67.6%가 숏포지션 청산이 되었습니다. 다수가 비트코인, 알트코인 다시 하락 올 수 있다고 배팅을 한 건데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고
미국 거시경제도 단계 큰 불확실성 없는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빠르게 하락하지는 않을 듯 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